한번, 네, 이거 저 상황 파악하기,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라는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다시, y는 x 플러스 2라는 어떤 직선이 있다. 이렇게 생겼지. 서로는 두 점에서 만나는 얘가 제시한 거야. 만나긴 만나. 근데, 직선이 1,3이 두 교점 사이에 있다. 그럼 봐보세요.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겠지. 요 직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교점 만나.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근데 두 교점 사이에 1,3이 있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는 누가 더 커야 돼? 직선의 y값이 더 커야 되지 않나? 응? 끝이에요. x에다 1 대입하면은 얘가 더 커야 돼. 그래야지 두 교점 사이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림 그리고 상황 파악하고 정보 읽기. 끝! 이거 만족한 A 값의 범위가 답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지, 그지? 자꾸 이러면 안 돼. 했던 거는 명확하게 1,000원짜리 2개, 5,000원짜리 4개, 10,000원짜리 2개네. 1,000원짜리 7개가 있어요. 1,000원짜리 7개. 7장이 있고, 다시 5,000원짜리 4장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 4장이 있어. 10,000원짜리 2장이 있어요. 10,000원짜리 이렇게 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부 또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라고 한다. 민정아, 용현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내는 것부터 7개까지 총 8개의 경우가 있을 거고, 안 내는 것부터 5개까지, 4개까지 5개가 있을 거고, 안 내는 것부터 2개까지 3개의 경우가 있다, 그지? 그래서 1만 빼면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몇 개 나왔어? 120에서 빼기 마이너스 119? 맞아요. 119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보면은 이거를 이해를 잘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은데, 민정아, 1,000원짜리를 이용해서 5,000원짜리랑 섞었을 때 돈을 연달아 표현할 수 있지, 그지? 맞지? 그러면은 얘는 돈을 거슬러서 표현하면은 지불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금액을 중복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어. 맞지? 그럼 5,000원짜리 4개하고 10,000원짜리 2개가 있는데, 5,000원짜리 4개랑 10,000원짜리 2개를 이용해서 5,000원 단위로 돈을 표현했을 때 돈을 연달아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한다고? 거슬러서 표현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 있는 돈을 싹 거슬러갖고 1,000원짜리 다 바꾼 다음에 거기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세면 돼요. 맞지? 봐봐, 이 거슬러 5,000원짜리 몇 개가 돼요? 이게 다, 돈 다 하면 얼마야? 2만원에다가 4만원에다가 47,000원이지, 그치? 네.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너 왜 또 그래? 47개가 있는 거지. 돈을 연달아 다 표현할 수 있다니까. 1,000원짜리를 이용해서 5,000원을 표현할 수 있고, 연달아서. 5,000원짜리를 이용해서 10,000원짜리 돈을 연달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돈이 총 얼마가 있냐면, 다 연달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다 연달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돈을 거슬러서, 얘도 돈을 거슬러서, 그치? 거슬러서 표현하면은 중복된 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됐지? 그럼 돈을 다 거슬러 보면은 1,000원짜리가 몇 개가 있냐면 47개가 있어. 그럼 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요걸 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랑 똑같다고. 그치? 몇 개예요? 47개야. 이게 자꾸 이러면 안 돼요. 했어?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말자. 우리요. 6번. 6번. 2차 방정식 요것의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 민정아, 다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mx 요거에다가 플러스 m 더하기 6이 0이 되게 하는 두근이 있는데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갑니다. x는 1이라는 선을 쭉 쳐놓고 얘보다 작은 데만 근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생겨야지만 1보다 작은 두 근을 갖는 거예요. 맞지? 1번 그래프 0순위 완성했지. 1순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꼭지점의 위치와 경계에 대한 y값의 부호만 놓고 이야기한다. 1번 대칭축이지. 꼭지점 x좌표지.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누구야? m이야 m. 근데 얘는 분명히 1보다 작아야겠지. 그치? 다시 2번 꼭지점의 y좌표를 찾아도 되는데 y좌표 찾는 게 좀 번거로울 것 같아.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고 선생님은 꼭지점의 y좌표를 찾을 거야. 뭐 어떻게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2mx.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꼭지점의 y좌표를 놓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뭐 너네 선택이야 선택. 플러스 m제곱까지 있으면 이 제곱식 완성돼서 꼭지점 x좌표 표현한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6이라고 해서 이차함수의 꼭지점 y좌표는 얘가 되는 거다. 그치? 그게 누구?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꼭지점 y좌표 위치를 얘기한 거지. 마지막 3번 경계에 대한 y값의 부호. 얘가 0이거나 음수였어. 요 사이의 근을 갖기 위해서는 1일 땐 양수여야 돼. 를 놓고 이야기하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치가 1-2m 더하기 m 플러스 6인데 얘는 분명히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개에 대한 공통 범위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어? 용현아, 찾아서 봐 하고 해야 돼. 알겠지? 이거는 너 위에서야, 나 위에서 아니고. 알겠지? 알았지? 마이너스 5배 절대값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다. 민정아, 봅시다, 이거. 선생님이 무조건 그래프 그리라는 거 아닌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 나중에 편리한 것도 있으니까, 문제 풀거나 숙제할 때는 그래프도 그려보고, 범위도 나눠보고. 나 그래프가 절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범위 나눠서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그래프도 그리고 범위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해보잖아? 그럼 누가 봐도 그래프가 훨씬 쉬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범위 안에 범위는 세 개를 쫙 나눠갖고 공통범위에 또 공통범위 이걸 찾는 게 되게 번거로워서 그래프도 그리고 요것도 한 친구들은 무조건 그래프밖에 안 그린다고. 근데 지금도 범위를 쫙 써갖고 이렇게 틀려졌잖아? 그거는 그래프를 아예 안 해본 거야. 제발 그래프. 해보고 안 맞으면 안 해도 돼요. 일단 이거 갑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경계지. 크면 양수, 작으면 음수. 예. 다시. 1이 경계지. 크면 양수, 작으면 음수. 기울기만 표현하는 거야. 기울기는 수투를 안 배웠어. 민정이 수투 안 배웠. 공통수투 안 배웠지. 그치? 근데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냥 기울기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1차의 개수가 그냥 기울기야.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요거에 대한 기울기만 쓰는 거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잖아? 그럼 얘도 음수니까 여기 있는 얘만 보는 거야. 기울기만.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그치? 마이너스 3x?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그럼 얘 플러스 5x. 그치? 그치? 이야 기울기. 됐어. 여기 사이에 있어요. 그럼 얘는 양수니까 3x로 나와.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얼마? 8. 그래. 다시 1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와. 양수니까 그냥 나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 이 기울기에 맞춰서만 그리면 돼요. 기울기가 2였다가 기울기가 8이야. 그 기울기가 이번에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뭐 이상하지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는 요 x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컴마 y좌표 요 경계에 대한 점만 찍으면 된다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빵 됐고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0? 응. 자신있게. 여긴 요즘 x좌표가 1이잖아? y좌표가 1 넣었더니 얼마야? 4야. 됐어. 요 정도 하면 그래프가 완벽하게 완성된 거야. 이제 요거랑 뭘 비교하냐면 y는 x 플러스 2라는 이 직선을 비교해요. 이거. 근데 얘는 봐봐. 요 기울기가 2야. 그럼 요건 기울기가 1이잖아?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더 완만하게. 기울기 2, 기울기 8, 기울기 1이니까 요렇게 생겼다고.
그치? 요걸 쫙 그릴 건데, 요게 대충 어딘지 느낌이 와? 물론, 나도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충 하는 거예요. x에다 1 집어넣었더니 y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여기 있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잖아? 그 y 값이 얼마예요? 응? 마이너스 3분의 7. 얘보다는 더 크네. 그치?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됐다! 이렇게. 해놓고 요 교점을 찾으러 가야지. 너도 찾고.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더 위쪽에 있는 거니까 여긴 얘랑 얘 사이에 있게 하는 값의 범위를 찾는 건데,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 대충 요 정도 생겼다는 봤잖아, 그지? 그 다음에 범위를 착 나눠갖고 하는 게 귀찮아. 문제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요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놓고 이야기하고 싶대. 그치? x에다 1 넣었더니 누가 더 크대? 얘 보이지? 아까 전에 비교했으니까. x가 1일 때는 여기 있는 요 부등식 성립하는 게 맞아요. 그치? 그럼 다른 건 어떻게 해요? 교점 직접 구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건데, 안 구해도 돼요. 대충 집어넣고 하는 거지, 뭐. 수현이도 그렇게 했어? 나는 대충 집어넣을 거야. 어차피 정수를 찾는 거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을까? 그럼 x가 0인 게 여기 있을까? 민정아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을 것 같아? 는 넣어보면 되지, 그치? x에 빵 넣어봐. 그 y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x에 빵 넣어보세요. 그치? 그럼 누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그럼 x가 0일 때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미안. 얘가 더 크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다. x가 0일 때. 직선이 더 크네, y 값이. 그치? 그 x에다 2 넣어봐, 2. 2 넣었더니 이거 얼마예요? 7에다가, 마이너스 5. x에 2 넣었더니 이거 얼마지, y 값이? 2지. 근데 x에 2 넣었더니 y 값이 얼마예요? 0이야.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요. 그럼, x가 2일 때 이 정도 있다. 얘는 이 부등식 성립하네? 3 넣어봐, 3. 이게 뭐 어렵지 않죠? 3 넣었더니 이거 얼마? 1이지? 3 넣으면 얼마냐면은 요거 10에다가 3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니까 얘가 더 크네, 이번에는. 직선이. 그래서 어디 있어? 3일 때 여기 있다. 그래서 들어간 정수값은 1하고 2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야매 같지만 정수값을 찾을 때는 여기 현명하고, 근데 범위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 교점을 구하면 됩니다. 교점을 구하면 되는데, 수연이는 당연히 누가 봐도 교점을 구했어, 그지? 완벽하게 소수점까지 표현하면서 분수를 이렇게 쫙 해갖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데, 그 시험 시간이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교점 찾은 거야. 민정아? 이 교점을 찾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요 직선하고, 여기 있는 얘를 연립하는 거지, 그지? 요 직선은 누구냐면은, 기울기가 8일 때의 직선이야. 한마디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의 직선을 얘기한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직선은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일 때 직선이지, 그지? 그냥 직접 쓰는 거예요. 3x 플러스 1하고 플러스 5배의 x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2랑 등호가 성립하는 x 값을 찾으면은 그 교점이 얘가 되겠다. 이렇게? 안 되면 얘기해줘? 그 요거일 때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요거일 때 교점. 얘는 1보다 더 큰 데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여기에서. 맞지? 그래서 1보다 더 큰 범위에서의 교점이니까 양수, 그치? 그래서 얼마? 3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5배의 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랑 x 값이 등호가 성립하게 한 x 값을 구하면 너가 교점을 얘기해. 이렇게 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다. 알겠지? 부등식으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그냥 부등식 범위 쫙 나눠놓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발 다시 얘기하지만 둘 다 하십시오. 둘 다 하는 거야. 둘 다 다 되는데? 둘 다 하는데 둘 다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되면은 내 편한 거대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오케이, 7번. 두실수 x1, x2에 대해서 부등식 요구에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요거. fx1하고 gx1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게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그 요거 뭐냐면은 동일한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요 gx가 더 큰 게 없다 이거야. 동일한 x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치? 그럼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그 요 fx 아래로 볼로 이차함수고 gx 위로 볼로 이차함수인데 이렇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동일한 x값을 집어넣었을 때 더 큰 값이 있으면 안 된대 이런 게.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도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기면 되나? 되지? 동일한 x값을 집어넣으면은 이 gx에 대한 y값이 더 큰 게 있지 않아? 그치? 근데 봐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 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 되지 않을까? 얘가 더 큰 거는 없으니까 가능하다. 그치? 다시 얘기하면은 용현아 다시 얘기하면은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함수가 gx 함수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돌려서 얘기한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치? 이런 게 없대. 그럼 다 fx가 크거나 같다 이거야. 이해가 됐어요? 됐지? 그럼 다시 계속할게. 다시 두 번째는 해석을 하는 거 일단 fx1 하고요. gx2가 어떤 대소관계를 가져? 이런 대소관계를 갖는 해가 존재한다. 그렇지? 어떤 경우에는 gx가 더 큰 게 있어야 돼. 근데 잘 보면은 이거 저 내신고쟁이에서 했었지. 수연아 기억나지? 그지? 이게 뭐야? 다른 x값이야. 다른 x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g가 큰 게 있긴 있어야 돼. 맞지? 그럼 봐봐.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더 크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성립할까? 안 해. 왜 안 하냐면 어떤 다른 x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g함수가 더 크거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뭘 집어넣어도 얘가 더 큰 게 없어. y값이. 안 돼. 근데 이렇게만 변형이 돼도 그치. 여기는 얘가 누구라 하면 x1이라 하고 여긴 얘가 x2라고 하면은 쟤 성립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은 요거는 선생님이 네네 같아서 그거랑 같은 게 있다 이거니까 존재한다. 그렇지? 그럼 다시 이렇게 생긴 것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는 것도 가능하겠지? 맞지? 요게 x1이고 요게 x2야 이렇게. 그러면은 x2를 집어넣었을 때 더 큰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이게 선생님이 수연아 저번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다른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는 동일한 x값을 집어넣었을 때 단순한 부등식이 아니라 뭘 놓고 얘기하고 싶을 때 다른 정의역을 집어넣었었지? 뭐예요? 이거를 비교할 때는 뭘 놓고 얘기하고 싶을 때냐면 그렇지! 각 그래프의 최소값, 최대값을 놓고 비교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다른 정의역을 집어넣는다는. 그래서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게 있어. 다른 걸 넣었을 때는 요 그래프의 최대값이 요 그래프의 최소값과 비교했을 때 최대값이 더 크거나 같은 게 있어야 돼. 얘처럼 같거나 큰 게 있어야 돼. 오케이? 요걸 얘기하는 거야. 다른 정의역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각 그래프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놓고 비교하고 싶다는 방법이다. 오케이? 요거. 그럼 다 됐네?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에 따라서 모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했으니까 x제곱에다가 플러스 2x 플러스 25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치? 지금 요거 놓고 한 거예요. 요거 놓고 모든 실수 x에 얘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다 이항시켜요. 그럼 2x제곱에다가 플러스 6x 마이너스 2ax에다가 플러스 34.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2 나눴더니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ax 플러스 17이 무조건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맞지? 그래서 얘는 판별식 D를 썼을 때 어때야 되지?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가 모든 y값이 0보다 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판별식 D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거나 또는 같아야겠지.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위에 붕 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지. 천천히 판별식 써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ac 이거 뭐야 이거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지? 인수분해를 더럽고 지저분하지만 그냥 합니다. 아니 59가 나온다니까요. 59나 17 곱하기 4가 68. 아니 제가 처음에 저걸 다 풀었거든요. 구에도 그거에서 그렇게 해서 네. 아니 저 혼자는 안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구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예요. 이거는 뭐 제곱 안에 있으니까 바꿔도 되지. a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요거는 2 루트 17이에요. 2 루트 17 얘 제곱이다. 이거지 그치?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요걸 만족한 a 값의 범위를 찾고 싶잖아, 그지? 찾고 싶은데 인수분해 뭐 굳이 해봐도 된다. a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17 곱하기 a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 루트 17 이렇게 돼 있는데 2 루트 17, 그치? 2 루트 17은 뭐보다 근사값이 누구야? 얘 얼마나 68? 6! 88, 64. 8점 얼마네, 그지? 8점 얼마네. 됐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A가 있는데, 8점 얼마야? 그 뭐냐? 마이너스 11점 얼마? 아니, 11점 얼마? 11점 얼마? 요거랑, 마이너스는 아닌가요? 마이너스 9. A, 근. 얘는, 마이너스 5점 얼마? 재밌네. 마이너스 5점 얼마? 마이너스 안 재밌었어요. 8점. 어떤 걸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으면 돼요. A 값이.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정수 A 찾는 거지, 그치? 정수 A네. 그래서 A는 일단 누구냐면, 뭐부터 가능하냐? 마이너스.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마이너스 5부터. 해야 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10일까지 가능해요. 요거 있고, 또 있어요? 아직 저거 하나 한 건데? 두 번째야, 두 번째는, 요렇게 되거나 그래프가 요렇게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의 제일 작은 값을 넣고, 그치? 제일 작은 값은 요거 뭐 하면 돼요? 제곱식 표현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에다가 얼마 더하기 16이지. 맞지? 그럼 얘는 제일 작은 값이 누구야? 16이야, 16. 16 꼭점 맞아. 그치? 16이에요. 너가 16이야.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리고 얘 제일 작은 값을 그냥 제곱식 표현하는 거야.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x에다가 플러스 a 제곱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a 제곱 나갔더니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9예요. 그럼 여기는 꼭점의 y좌표가 얼마냐면 a 제곱 마이너스 9야.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9야. 근데 요런 관계나 요런 관계가 되려면은 16보다 누가 더 커야 돼? a 제곱 마이너스 9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a 제곱은 어때야 돼요? 2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커요? 5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요 범위 내에서 요 정수값 중에서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는 찾았다.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5부터 6, 7, 8, 9, 10, 11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되겠다, 그지? 이렇게. 어렵지? 이거는 선생님이 그 전에 얘기했듯이 한 문제는 진짜 어려운 거 낼 거야 했던 게 그냥 7번이었고 1085번 출발. 어느 스포츠 센터에서 탁구, 배드민턴, 요가 종목에 각 강좌가 3개, 2개, 5개. 탁구는 3개, 탁구 3개, 그리고 배드민턴이 2개, 그리고 요가가 5개, 이렇게 있다. 이 스포츠 센터에서 설하는 종목 2개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골라볼까? 이거예요.
서로 다른 강좌 두 개를, 탁구 두 개 배울 수 없다 이거야. 탁구 하나 배우면 배드민턴 배우거나, 탁구 하나 배우면 뭐 요가 배우거나 이렇게 배워야 된다, 그치? 그러면은 경우를 나눠요. 1번. 탁구 하나, 배드민턴 하나 배울 수 있고, 2번. 탁구 하나, 요가 하나 배울 수 있고, 3번. 배구 하나, 배드민턴 하나, 요가 하나 이렇게 배울 수 있겠지, 그치? 그치, 케이스를 세 가지 나눠서 탁구, 배드민턴 경우는 세 개 중 하나 고르고, 두 개 중 하나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6개. 탁구, 요가는 세 개 중 하나 고르고, 5개 중 하나 골라서 총 15개 강좌를 선택할 수 있겠네? 배드민턴 요가는 두 개 중 하나 고르고, 5개 중 하나 골라서 10개. 그래서 32개 수강을 하는 방법의 수가 요만큼이 있어요. 이거다. 합의 결과다. 오케이? 또 아까 몇 번이었어요? 9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 B 지점과 D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해서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90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추가해야 되는 도로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 이거죠, 요새. 1096번이에요. A가 여기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가. 여기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세 개의 길이 있고, 여기는 두 개의 길이 있다. 이렇게. 근데 A에서 출발해서 어쨌든 C로 가는 게 목표인 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 길을 막 이렇게 여러 개 선정한다. 이거 몇 개인지 몰라. 선정할 거야. 맞지? 그러면은, A에서 C로 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수 있겠지, 그치? 두 번째,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고, 세 번째, 여기 길이 있으니까,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겠지. 그리고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로 갈 수 있지, 그치? 그럼 요 경우부터 한번 해보자.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 두 개에 따른 딸린 사건이 세 개씩 있고, 똑같이 세 개에 따른 딸린 사건이 두 개씩 있고, 그치? 요거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두 개고, B에서 D로 가는 길 몇 개인지 몰라. 그래서 길이 N개야 라고 이렇게 두면,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 N개. 그치? 곱하기 D에 두 개, 이렇게. 요거는 몇 개? 세 개. N개, 몇 개? 세 개. 요걸 다 더했더니, 몇이 되도록, 90이 되도록 N값을 선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됐어요. 이제 수녀를 가봅시다. 수녀 고. 봐봐. 이게 뭐냐면은, fx 함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저 시작해볼까? 어떤 fx 함수가 있다. 그렇지? fx가, x 플러스 2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하지. 함수. 함수야, 함수.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통적으로 통계에서 아니면은 경우의 수에서 뭐 조합론이라고 있거든? 조합론에 입각해서 얘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순열과 조합을 배우면 되는 거야. 를 설명할 거야. 알겠지? 봐봐. 여기는 fx 함수가 있어. 얘는 함수라고 하지, 함수. 함수는 뭐냐면은 정의역에 따른 x에다 뭘 집어넣어서 요거에 따른 치역, 결과치를 찾는 역할을 하는 게 함수예요. 이렇게. 관계가 명확해. x에다 뭐 넣어서 y 뭐 나왔어? 이거다. 그렇지? 이런 거고, 순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순열은 결과적으로 딸린 사건을 얘기합니다. 고배 법칙이지. 그냥 딸린 사건이라고 쓸게요. 딸린 사건을 얘기해.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 한국말 풀이와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 한국말로 요거니까 이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 순항이 뭐고 막 그런 거보다는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거예요. 이제 NPR이라는 한국말 뜻풀이를 해볼 건데 거기 써 있어요. 써 있고 요거를 다 알아야겠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고 그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사용하는 게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 알겠지? 이거. 그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봅시다.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야.
그럼 그거에 따른 경우의 수를 세볼까? 그리고 얘를 순열에다 딱 대입해서 표현해보면은 딱 얼마냐면은 4P2라고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4P2야. 서로 한 4개의 숫자가 있는데 2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야, 이렇게. 그치? 서로 한 2개를 뽑아서 여기 1이 들어가잖아. 그럼 민정아,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2, 3, 4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여기 2가 있잖아? 그럼 얘 누가 들어갈 수 있어? 1, 3, 4. 맞지? 여기 3이 들어가면은 1, 2, 4. 여기 4가 들어가면은 1, 2, 3 이렇게. 그럼 요 한 경우에 따른 딸린 사건이 몇 개씩 있냐면 각각 3개씩 있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이야 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한국말 풀이에 대한 해석, 얘가 요거를 정의하는 방법이야. 얘가 담고 있는 의미가 34개가 있는데 2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고, 걔를 풀이를 써봤더니 이렇게 돼서 4 곱하기 3이구나.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계산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를 얘기하는 거다. 뭐 여기까지는 뭐 받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지, 그치? 다시 하나만 더 해볼까? 1, 2, 3, 4, 5가 있어요. 3, 4, 5가 있다. 여기에서 3개의 숫자를 뽑아서 여기다 나열할 거예요. 그치? 들어갔던 건 어차피 또 못 들어가잖아, 그치? 얘를 순열로 표현해보면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야. 5P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게 간단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중에 뭐 1이 들어갔다 해보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지? 4개, 딸린 사건 4개 있고 뭐 2 들어갔다 해보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남은 3개예요. 요거다, 요거. 오케이? 그래서 요건 얼마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아, 5P3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한국말로 5P3은 5개가 있는데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다. 오케이? 이거는 딸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구나. 요 정도가 제일 베스트예요. 오케이? 근데 막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다고. 1, 2, 3, 4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4개를 다 뽑아. 이렇게 다 뽑아서 다 나열해봐. 요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4P4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계산하면 여기 4개. 하나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3개. 하나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2개. 하나 들어갔으니까 여기 남은 1개 써야 돼. 그치? 요거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치? 요거를 순항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것까지 필요가 없어. 고등학교 때 실제로 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순항이라는 개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약속한 거지. 야,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 뽑아. 그 다 나열하는데 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4팩토리얼이라고 해서 4 느낌표 이렇게 쓰는 게 4P4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오케이?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지,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선생님, 물론 좋아요. 근데 일반화 시켜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봐. NPR을 한번 정해 볼 거야, NPR. NPR은 뭐냐면, 1, 2, 3, 4. 그래서 N까지, 여기 N개의 숫자가 있는데, R개를 뽑을 거야. 1개, 2개, 3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할 거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N개. 그러니까 하나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N-1개. 여기 2개 채워졌으니까 여기는 N-2개. 봐봐. 첫 번째는 N개고 두 번째가 빼기 1개고 세 번째가 빼기 2개야. 그치? 그 자릿수보다 하나 더 작은 숫자를 빼는 거네. R번째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누구냐면은 N 빼기 R-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그럼 NPR이라는 거는 일반화를 시켜봤더니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가갖고 어디까지? N-R-1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N부터 R개의 숫자를 연달아 쭉 곱한 게 NPR이네. 맞지? 계산은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봐봐, 다시 돌아와서 4P라고 하는 거는 4부터 2개 곱한 거야. 5P3은 5부터 3개 곱한 거야. 4P4는 4부터 4개 곱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다시 봅시다. 얘를 이렇게 쓰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아. 너무 좋아하지 않아. 수학은 간단한 걸 좋아한단 말이야. 수학 언어는 간단한 걸 좋아해서
나열된 걸 되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열된 걸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학적 표현이라고 해서 얘를 좀 심플하게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했더니 뒤에다가 뭘 곱하냐면 얘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이 누구예요? n-r이지? 아지? 그 다음 숫자. 요거 다음에는 요거보다 하나 더 큰 수를 빼야 되는 거니까, 그치? 하나 더 큰 수씩 빼고 있잖아. 얘보다 하나 더 큰 수, 얘지?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쫙 곱해, 어디까지? 1까지 곱해. 이렇게. 그리고 분모를 나누는 거야. 맘대로 막 요거 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분모도 n-r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으로 똑같이 나눴다. 똑같은 수, 아까랑 하얀색이랑. 근데 봤더니 아까 전에 4p4가 4부터 1까지 곱인데 그걸 4팩토리얼이라고 했지, 그치? 그치? 그럼 5p5가 뭐였어요? 5p5가 5부터 1까지 곱이야. 5, 4, 3, 2, 1 이렇게. 얘를 얼마? 5팩토리얼이라고 쓴다고. 다시 얘기해서 1부터 5까지 연다는 수의 곱을 5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게 봐봐. 1부터 n-r까지 연다는 곱이잖아, 그치? 요걸 뭐라고 쓴다고? n-r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예요. 1부터 여기까지 다 곱해, 이렇게. 그럼 요거는 1부터 쭉 가고 요거 지나서 여기 쫙 지나서 어디까지 n까지 곱이잖아, 그치? 분자는 어떻게 쓰는 거야? n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잘 되고 있지? 다시 얘기하는데 마스터를 다 해오십시오. 이거다. 그래서 분모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n-r 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분자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요거를 순열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적 표현. 다시 뭐라고? 하나 편하게?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원래 이게 맞지? 하영이가 맞아. 근데 이거 간단하게 표현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수학은 나열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수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종종 쓰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만드는 걸 알고 있으면 뭐 당연히 그거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지? 그러진 않겠지? 이제 그럼 다시 볼까? 다시 수학적 표현을 했으니까 수학적 표현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4p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4팩토리얼을 뭐로 나눠?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5p3은 뭐라고? 5팩토리얼을 뭐로 나눠? 오케이, 2팩토리얼로. 얘 빼기 얘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그치? 얘가 수학적 표현, 계산할 때 이렇게 해, 안 해? 안 해. 5부터 3개 곱해. 4부터 2개 곱해. 이게 원래 정의였어. 그치? 원래 정의는 4부터 2개 곱해. 5부터 3개 곱해가 맞아요. 그치? 근데 얘를 쌀데기 없이 수학적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경우의 수잖아, 얘는. 어쨌든 함수랑 경우의 수가 막 섞여 있어. n에다 뭐 넣고 r에다 뭐 넣으면서 결과책 띡 나오는 함수예요, 함수. 얘도. 근데 얘는 함수이긴 한데 어쨌든 경우의 수를 셀 때 사용한 함수야. 맞지? 그러면은 얘가 설하는 4개 중에서 설한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그게 요만큼이야. 이렇게 약속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한 거잖아? 그래서 0팩토리얼은 얼마일까요? 왜? 오, 천재야, 천재. 왜? 1이에요, 1. 이건 뭐예요? 왜 그러냐면, 수연아 왜 그래, 이거? 왜? 이거 왜 0팩토리얼이야? 그래서 이거는 약속입니다. 모순이 계속 생겨. 0팩토리얼이 1이야 라고 안 하면은 계산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생겨요. 어디서 생기는지 보여줄게. 4p4라고 하잖아? 4부터 4개 곱하는 건 4팩토리얼 느낌표인데 얘를 수학적 표현에 딱 갖다 넣잖아. 그럼 뭐야? 4팩분의 분모가 누구예요? 4 빼기 4팩토리얼 0팩토리얼이야. 그치? 요게 1이 아니면은 원래 했던 요 표현에 대한 모순점이 다 발생되는 거였지. 그래서 얘가 1이어야지만 정의가
딱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얘는 약속을 한 거다. 이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약속. 모순을 막기 위한 약속이야. 모순을 막기 위한 약속이에요. 그치? 그럼 다시 해볼게요. 4P역은 뭘까요? 수연아 뭐야? 1! 34개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야. 몇 개야? 안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몇 개 있을까? 그치? 안 했어? 이거 한 개. 한 개 있다. 이거 한 개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일단 순열은 저 1달락 됐습니다. 1달락이 됐고, 장기자랑해? 해요. 선생님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야,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잠시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순열이야. 제일 쉬운 순열이다. 네. 제일 쉬운 순열이야.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용해서. 봐봐. 1, 2, 3이 있어요. 1, 2, 3이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야. 라고 하면은 이거잖아. 이게 중복순열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이거는 너무너무 쉬워서 아까워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냐면 1 또는 2 또는 3이잖아. 그치? 세 개의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1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중복 허용한다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이게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거다. 얘가 처음 이제 순열 나오면서 하는 처음이야. 유형 중 하나지. 그러니까 요거는 중복순열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은연중에 중복이 가능하니까 딸린 사건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당부의 말을 하나 하면은 꼭 이랬으면 좋겠다. 그 순열을 배우고 조합을 배우잖아?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고 어렵다고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순열을 어디다 갖다 맞추려고 하면 어려워. 순열은 문제를 풀다가 딱 저 말에 적용이 되는 게 있잖아? 그럼 그때 순열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근데 저 말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딸린 사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제발 부탁하는데 순열을 어디다 써야 되지 찾는 순간 그 경우의 수는 일단 어렵다. 알겠지? 그래서 베이스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노가다 하는 과정에서 순열 쓰는 경우가 나오면 순열 쓰십시오. 알겠지? 이거 1번 첫 번째. 여기 있는 학생들을 전체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냥 나열이지. 6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라고 하면은 6명 중에 6명을 다 뽑아도 다 나열하네? 그치?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6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는 6P6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치? 그리고 참고사항 하나 더 여기 쓰면서 참고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냥 바람이다. 5팩토리얼은 5부터 1까지 곱이지, 그치? 그 얼마야, 수연아? 120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참고. 그치? 그럼 여기는 120에다 6만 곱하면 되니까 720까지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이 기준이야, 기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다시, 두 번째. 남녀가 번갈아 서는 경우예요. 이렇게. 서는 경우를 골라볼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지. 일단 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번갈아서 라는 조건이야. 그래서 첫 번째 남녀 이렇게 쓰면 되겠지. 또는 여남 이렇게 써도 되지, 그치? 여남 이렇게 쓰면 돼요. 그치? 이렇게 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남자 자리 있잖아. 3팩토리얼로 남자애들 먼저 나열시켜. 여자 자리 있잖아. 3팩토리얼로 여자 나열시켜. 그치? 그러면은 얘는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 이렇게 자리를 갖고 세우는 방법의 수야. 고 밑에 있는 똑같이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요 모양에 남자 세우고 여자 세우는 경우의 수야. 그치? 됐어요? 왜 거기 있어? 다시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하면은 이번에는
남학생끼리, 남자끼리 인접한 수열이에요. 이웃하고 있다, 이거야. 인접 수열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조건이잖아. 조건은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거의 다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먼저 손을 잡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남남남 이렇게 손잡게, 남남남 이렇게 손잡게 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에다가, 얘네 손잡았어. 절대 떨어지지 않아. 인접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여학생 3명까지 같이 이제 나열하면 되겠지.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손잡고 있어야 하나, 둘, 셋, 네 개를 나열하면 되겠네, 그치? 3팩토리얼로 남자를 다 먼저 나열한 다음에 인접하도록 나열한 다음에 이제 손잡았으니까 같이 날릴 거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나열시키면은 남자애들끼리 붙어 있으면서 여자는 상관없이 붙어 있으면서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되지 않을까? 이걸 인접수열이라고 합니다. 인접수열 어떻게 한다고? 다른 거 다 똑같아요. 먼저 해결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다. 오케이? 그럼 다시 4번으로 가요. 4번은 비인접수열이라고 합니다. 비인접수열. 남자 아이들끼리 비인접해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주머니 손 빼라. 진짜 왜 이렇게 비인접이에요. 비인접. 비인접이다. 비인접수열은 어떻게 하냐면 얘는 앞에 있는 조건이 달린 거랑은 조금 달라요. 알겠지? 다르고 비인접수열은 얘가 항상 순서가 꼴등이야. 알겠지? 꼴등이야. 얘는 특이한 애니까 좀 기억을 잘 해놔야 돼요. 조건이 여러 개가 막 섞여 있잖아? 그래도 얘는 무조건 꼴등이야. 알겠지? 비인접은 꼴등이야. 남자애들끼리 비인접하대라고 하면은 여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쫙 나열해. 남학생 빼버려. 여학생 나열해. 여기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3팩토리얼이에요. 에다가 사이사이에 이제 남자를 낑겨 넣으면 붙어 있을 수가 없겠지. 남자를 낑겨 넣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치? 서로 4개의 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나열할 거예요. 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4개 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남학생을 나열하면 된다. 얘는 조건이 나중에 해결됐다. 비인접은 요래요. 오케이? 그럼 다시 5번으로 갈 건데 지금 이해가 다 되고 있지? 되고 있지? 5번은 똑같이 비인접이에요. 비인접. 어떻게 할 거냐면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의자가 있다. 여기에 4명이 앉을 건데 오케이? 4명이 인접해 있으면 안 돼. 붙어 있으면 안 된대. 에 따른 경우의 수를 셀 거다. 한마디로 여기에 A, B, C, D라는 4명이 앉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인접해 있지 않도록 4명을 앉혀볼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씩 세? 이렇게 세기 어렵지, 그지?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A, B, C, D가 의자를 갖고 나가는 거야. 둘, 셋, 넷을. 의자를 갖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사이사이 낑겨 앉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나 여기 중 4자리를 선정해서 A, B, C, D가 낑겨 앉으면은 이웃할 수가 없어. 지금 비인접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낑겨 앉는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경우의 수가 5, P, 4가지야 라고 이렇게 된 게 맞습니다. 오케이? 사이사이 5자리 중 4자리 A, B, C, D가 들어갈 4자리 선정해서 나열하면 되잖아. 그렇지? 낑겨 앉는다 이거예요. 오케이? 다시 6번째 갑니다. 이 한 판만 딱 채우고 이제 조합을 나갈 거야. 한 판 딱 채우고 6번 가요. 6번은 이제 조건이에요. 그 단수 조건. 요거 인접 비인접 말고 단수 조건. 양 옆에 양 끝에 여학생이 앉는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양 끝에 여학생이 앉는데 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여학생 앉아야 되지. 자리값이 정해져 있어요. 요거예요. 여기 여학생 앉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조건이잖아. 그래서 여학생 3명이 있는데 2명을 골라서 먼저 나열해. 그치? 이게 먼저 조건 먼저. 어떻게?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양 끝에 나열해요. 곱하기 여학생 1명이랑 남학생 3명이 남았으니까 총 4명이 남았지. 그치? 그 4명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쫙 나열하면 되는 거지. 맞지? 조건이 아니니까 이제 4팩토리얼이야. 근데 요거만 통상 봤을 때도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다 먼저야. 뭐만 빼고 얘만 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가요. 야 끝에 여학생이고 7번. 이건 뭐냐면 저 쫙 나열할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여학생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해볼까? 이거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듣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설명을 드리면 항상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적어도랑 이상이랑 이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나중에 누구한테 배우든 항상 저거 할 거야. 여사건은 이용해 이렇게. 근데 이거는 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는 경우를 나눠 놓고 이게 쉽겠다 하면은 여사건으로 가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봐봐.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온다. 얘네 남자 3명, 여자 3명 쫙 나열하는데 끝에 있는 애들만 놓고 얘기하면은 첫 번째 남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그치? 또 남, 여 이렇게 올 수 있겠지. 또 남 이렇게 올 수 있고요. 또 여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얘기하는 건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올 거야 라고 했으니까 어디? 요거에 따른 경우의 수 한번 세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맞지? 그러면 어떻게 세면 되면 그냥 다 세면 돼요. 조건 먼저 하는 거지. 요거 한번 세볼까요? 맨 앞에 남자 누구? 3명 중 1명 골라야지. 맨 뒤에 여자 3명 중 1명 골라야지. 남은 4명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막 나열하면 돼. 거의 4팩이야. 다시 얘는 여자 골라, 남자 골라, 그리고 나머지는 막 나열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있지? 다시 여 골라는 3명 중 2명 골라서 양끝 나열하고 나머지 4명은 막 나열해. 얘네 합이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 오는 경우야. 근데 요거를 통상 이제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뭐 끽해봤자 6팩토리얼이라고 해봤자 요 정도 경우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없지. 이게 전체 경우예요. 그치? 전체 경우에서 요 한 경우만 제외해도 나머지 경우를 셀 수 있겠네. 그치? 요걸 여사건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요 4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요 경우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야, 경우가 3개나 있어.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전체에서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제외해. 이게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전체의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6팩토리얼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양 끝에 둘 다 남학생이 오는 거를 제외할 거야. 오케이? 그 양 끝에 남학생이 오는 건 몇 가지야? 3p에다가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오는 것만 제외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선생님이 다시 똑같아요. 저기는 그래프 그려 뭐 해 요거랑 똑같이 요거는 적어도 이상 이하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거 일단 해놓고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하는 거야. 파악. 알겠지? 무조건 여사건 이런 거 하지 말고 파악한 다음에 계산하기 쉬운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 문제에서는 여사건이 당연히 쉬워. 근데 문제가 복잡해져? 그럼 얘가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제발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봐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 막 내면서 적어도 나왔는데, 요렇게 풀면 엄청 어려운 문제 막 내잖아? 그럼 이제 요거 하다가 이제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는다니까? 선생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신기하지만, 그래, 그러면 안 돼. 제발 해라. 알겠지? 해. 다시 계속 가요. 수연이도 여기 7번까지였지.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레파토리 7번이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가를 조금 합니다. 8번. 저거 뭐 추가할 것도 없이 그냥 저거 사전식 배열까지만 보고 진도는 수련은 끝. 좋네. 사전식 배열 해볼까? A, B.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C, D, E 이렇게 5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알파벳 하나를 이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거야. 사전을 딱 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부터 한번 써보세요. 이거다. 하나 이용했을 때 혹시 모를까봐 하는 거야. 처음 나오는 게 A겠지. 그 다음 나오는 게 B겠지. 그 다음 나오는 게 C고, 그 다음 나오는 게 D고, 그 다음 나오는 게 E예요. 뭐 이 정도는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고, 그렇지? 2개를 나열할 건데 알파벳 2개를 이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거야.
그 민정아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누굴까? 그 A, B. 그 다음 오는 게 누굴까? A, C.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다시? 혹시나 하고 한번 물어본 거야. 다시. 그럼 얘를 이용해서 5개 문자를 전부 이용해서 사전식을 배열할 거야. 그럼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누구냐면 A, B, C, D, E잖아. 그치? 맞지? 그럼 그 다음 나오는 게 누구예요? 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게 최대한 바뀌지 않는 선에서 뒤에서 바꿔주면 되겠지.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치? 여기까지 이제 연습이 끝났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를 사전식으로 막 나열했을 때 300번째 오는 단어가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씩 다 카운팅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가요. 맨 처음에 A가 온다면 이렇게. 근데 미안한데 이거 다 나열해도 120개밖에 안 돼. 미안해. 100번째 올 거랍시다. 이렇게. 맨 처음에 A를 나열해요. 그치?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요? B, C, D를 막 섞으면서 알파벳들이 섞이면서 단어가 완성이 되겠지? 이렇게 4팩토리얼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건 몇 개예요? 24개예요. 이렇게 타고 100번째까지 가는 거야. 알지? 다시. 그 다음 B로 시작하잖아? 그 몇 개 있어요? 얘 똑같이 4팩토리얼 게 있고 얘도 24개가 있는데 사전식으로 앞에부터 쭉 볼 거니까 요거까지 하면 총 48개가 있어요. 이렇게? 응? 다시 C로 시작해요. 얘도 역시 4팩토리얼계가 있고요. 얘도 24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총 몇 개야? 72개가 있다. 한 번 더가 될 것 같은데, 그치? D로 시작하면은 몇 개가 있냐면 얘도 똑같이 24개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몇 개야? 96개가 있어. 그치? 그럼 100번째를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은 2로 시작하겠구나. 그 2로 시작하는 제일 먼저 나온 단어는 E, A, B, C, D 이거 아닐까? 얘가 몇 번째예요? 97번째야. 맞지? 그래서 100번째까지 가면 된다. E, A, B, B, C 얘가 98번째. E, A, C, B, D 얘가 99번째. 또 E, A, C, D, B 얘가 100번째예요. 찾았다. 이렇게 하는 게 사전식 배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이거 나와요. 나오니까 잘 알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헷갈려야 되는 거는 기본 유형은 헷갈리면 안 돼. 번갈아 앉는데 인접하되 비인접하되 양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사전식 배열 이것만 딱 나오잖아? 그럼 헷갈리면 안 돼. 여기까지는 이제 마스터를 해와야 되고 이제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막 이거랑 저거랑 합쳐서 막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 그럼 어려워. 근데 그거보다 일단 기본 유형을 마스터하는 게 더 먼저예요. 거기는 책 보면은 선생님 설명한 게 그대로 다 들어있어. 똑같이 들어있어. 우리 유형 5까지 4까지 했어? 6까지 했어? 똑같이 들어있어요. 알겠지?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수련은 끝났는데 지금 선생님이 앞에 있는 거 다 한 줄 알고 건너뛰었으니까 유형 7번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형 7번, 8번은. 유형 7번으로 갑니다. 유형 7번. 안 어렵지 않아? 그지?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아니, 색깔은 어려워요. 어? 색깔은 어려워요. 색깔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색칠하기. 가볼까, 색칠하기? 일단, 헷갈리지 않게 색칠할 수 있는 선생님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방법을. 첫 번째, 거기는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문제 알아서 잘 풀어오세요.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색칠하기는 거의 어떻게 나오냐면, 인접한 영역은 같은 색을 이용해서 칠하지 않는다는 전자에 색칠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봐봐, 여기, 4가지 색이 있어요. 4색이 있다.
그리고 영역이 A랑 B랑 C가 있다 한번 해볼까? 그 4색을 이용해서 A, B, C에 칠하는 경우의 수 해볼까? 한 몇 개일까? 몇 개냐면 그럼 뭐 먼저 칠해야 돼, 수연아? B. B? 왜? 똑같아. 아무데나 칠해도 돼요. 오, 맞아, 정답. 그래서 여기는 다 똑같으니까 뭐 먼저 칠해도 상관없겠지, 그치? 그래서 A, B, C, 뭐 요순이든 뭘 먼저 칠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치? 여기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B는 A랑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되니까 경우가 몇 가지야? 세 가지야. O, C는 여기 있는 얘네 두 개랑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되니까 경우가 두 가지야. 그렇지? 4, 3, 2, 여서 얘는 24가지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 그럼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있는 문제랑 뭐 비슷하게 생겼을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 A, B, C, D 이렇게. 여기에다 이제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칠할 거야. 그럼 여기 제일 먼저 칠해야 되는 데는 어디? D. 어디냐면은 제일 많이 접해 있는 데를 칠한다 했잖아, 그치? B여도 되고 D여도 돼.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그럼 봐봐. 처음에 만약에 민정이가 D를 먼저 칠한다 했으니까 D를 칠하잖아? 그럼 여기는 색칠이 됐어. 그 나머지 남는 애들은 무조건 한쪽 끝에 순서대로 칠해야지 중복되거나 그 따로 연산을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 그렇지? 제일 많은 데를 먼저 칠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한쪽 끝부터 이렇게 쭉 칠하면 돼요. 오케이? 얘는 5가지지. 얘는 몇 가지야? 4가지야. 얘는 2개 같으면 안 되니까 3가지야. 얘는 얘랑만 안 같으면 되니까 3가지야. 이렇게.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얘 색칠하는 경우의 수다. 오케이?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민정아 여기다 색칠할 거예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이렇게 할까? A, B, C, D에 그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누구 먼저 칠할까? 뭐 수연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민정아 누구 먼저 칠할까? 다 똑같아, 그지? 2개씩 접하고 있어. 맞지? 누구 먼저 칠해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A 먼저 칠해볼까?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4가지. 이렇게. 그럼 B는 몇 가지? 3가지, 오케이. 그럼 C는 몇 가지? 왜? 얘랑만 접해 있잖아. 몇 개? 4가지? 아니, 여기 아직 안 칠했잖아. 안 칠했어요. 그럼 얘랑만 색이 안 같으면 되니까 여기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여기 몇 가지야? 왜? 아닌데? 여기 만약에 빨간색을 칠했어, 이렇게. 얘는 빨간색을 못 칠하니까 파란색을 칠했다. 그치? 얘는 파란색만 못 칠하지. 그치? 그럼 여기에 노란색을 만약에 칠했다고 하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그치? 근데 여기는 파란색만 못 칠하니까 빨간색을 칠해도 되겠지? 빨간색 칠하면 몇 가지야? 3가지. 빨빨이니까 3가지, 그치? 3가지야. 그럼 얘는 달라지네. 상황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해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이름이 붙었지. 단일화라고 합니다. 단일화라고 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거는 무조건 분류를 해야지 경우의 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얘랑 같은 경우 예치라는 경우랑 얘랑 다른 경우 예치라는 경우가 달라졌지, 그치? 기준이 A랑 C가 색이 같은 경우랑 A랑 C가 색이 다른 경우로 분류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A랑 C랑 같아요. 같을 때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조건 먼저 칠해. 그렇지? A나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예요? 4개 칠했다. A, C 둘 다 칠한 거지, 그지? 그러면은 B에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같은 색 칠했어. 몇 개? 3개. 여기는 같은 색 칠했어. 3개.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다른 색이 칠해진다고 하면은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4개예요.
C에 칠할 수 있는 건 얘랑 다른 색 칠할 거니까 몇 개야? 3개야. 그 B는 2개, D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2개에 대한 합이 얘를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야. 단일화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볼게.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낼 게 엄청 많은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지금 5가지 색을 이용해 색칠할 거야. 그러니까 민정아, 너 어디를 먼저 칠해야 돼요? 가운데 먼저 칠해야 돼.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개예요? 5개. 그치? 5개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일단 검정색 칠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아예 빼버려. 얘 빼잖아? 그럼 뭐야? 단일화다. 얘 검은색 칠했잖아.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단일화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어떻게? 5가지 경우에 따른 A랑 C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나눠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선생님, 단일화가 도대체 언제 발생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요거야. 마주하고 있는 두 영역을 딱 선택하잖아? 그러면은 요 두 공간이 완전 분리되어 있으면 단일화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했던 얘가 분리, 이렇게 했던 얘가 분리야. 그럼 단일화라고 합니다. 알겠지? B랑 D 나오는 거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다시 볼게. 이렇게. 진짜 처음 봐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7가지 색을 이용해 색칠할 거야. 이거 단일할까? 너무 오버했나? 오케이. 단일할까? 아니야? 단일화예요. 요거를 다 해결한 다음에 얘를 나중에 색칠하는 거예요. 얘는 하나 접해 있잖아. 얘는 2개씩 접해 있잖아. 얘네 다 한 다음에 얘는 다 처리한 이후에 너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얘는 단일화로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얘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다. 알겠지? 다시 거기는 유형 8번도 갑니다. 수영도. 이게 선생님이 막 주저리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막 주저리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잘 되면은 너무 쉬워.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못하는 건 아니고 노가다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건 노가다만 배울 거야. 그래서 노가다밖에 못하는데요 라고 해도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노가다. 수영도. 노가다. 갑니다. 봐봐. 1, 2, 3, 4번의 학생이 지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났어. 그리고 남의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까? 이게 수영도야. 여기는 표현을 비슷하게 보자면 일어났다가 남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지? 1은 여기 절대 안 앉아. 2도 여기 절대 안 앉고 3도 안 앉고 4도 안 앉아.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막 이상한 위상이라고 해서 막 이런 것도 막 설명할 텐데 일단 이해가 베이스는 노가다는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처음 시작은 노가다부터 할 거예요. 노가다부터.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누가 있냐면 1이 못 오니까 2가 올 수 있고 또는 3이 올 수 있고 또는 4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됐지? 그럼 얘는 여기 만약에 2가 왔잖아? 이제 1번, 3번, 4번이 남았는데 여기에 1번도 올 수 있지. 여기에 3번도 올 수 있지. 여기에 4번도 올 수 있어. 이렇게. 맞지? 여기에 만약에 1번이 왔다면 3, 4번만 여기에 앉으면 되는데 3, 4 못 앉잖아. 그래서 얘는 4번, 3번 이렇게 앉아야 돼. 경우를 하나 이제 찾았다. 그치? 다시 1, 4 앉아야 되는데 1, 4 앉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4, 1 하나 또 찾았다. 이렇게? 여기에 1, 3 남았는데 3, 1 앉으면 안 되잖아? 1, 3 또 찾았다. 맨 앞에 2가 앉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어. 또 3이 오잖아? 그럼 여기에는 1, 2, 4 남았는데 1하고 4밖에 못 앉아. 2번 자리였으니까. 그렇지? 여기는 이제 누가 남았지? 2, 4 남았는데 2, 4 못 앉지? 4, 2 하나 찾았다. 1, 2 남았는데 1, 2 앉아도 되고 2, 1 앉아도 되잖아. 2개 찾았다. 그렇지? 여기 노가다. 4 오잖아? 그럼 여기는 1, 2보다 3 올 수 있어요. 여기 1 오잖아.
그러면은 2, 3 남았는데 3, 2 못 앉으니까 2, 3 하나. 4, 3 있으니까 1, 2는 자유야. 1, 2 앉아도 되고 2, 1 앉아도 돼. 이렇게 다 됐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9가지야. 이렇게? 뭐 어렵지 않았지? 근데 봐봐. 이게 노가다하는 방법이야? 이게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7개가 됐든 노가다야 일단. 근데 노가다를 선생님 설명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선생님이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이해가 잘 되면은 너무 쉬워져 문제가.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상황을 먼저 봐볼게. 요거에 따른 경우의 수가 아까 몇 개였지? 3개였잖아, 그치? 요거는 뭐냐면 요 자리에다가 누구를 채웠는데 1하고 3하고 4를 채워넣는 경우야. 인데 1, 3, 4를 채워넣는 건데 3, 4는 같은 숫자고 1은 다른 숫자지. 다른 숫자 하나랑 같은 숫자 하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네. 어? 그럼 다시 밑에 한번 봐볼까? 여기. 여기에다가, 여기 3 썼으니까, 누구 채워놓냐면은, 1하고 2하고 4를 채워놓는 거야. 그치?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2, 3, 4잖아. 같은 숫자 2개랑 다른 숫자 하나를 채워놓는 경우야. 요 경우는 위에 있는 경우랑 다를까? 아니야,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안 세도 3가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되면은 그냥 가면 돼, 이렇게. 얘 똑같이 가볼까요? 가볼까요, 여기는 4 썼으니까 여기에 누구 채워넣어요? 1, 2, 3 채워넣어요. 같은 숫자 2개랑 다른 숫자 하나 채워놓은 거니까 셀 필요가 없었네. 다 똑같아. 하나 세놓고 경우 똑같네. 그래서 얘가 3개면 너 3개고 너 3개야. 이렇게 해서 9가지가 되는 거다. 요게 이해가 됐잖아? 그러면은 선생님 하나만 더 보일 테니까 하나만 더 보여주는 거 보고 이제 조합으로 갑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봐봐. 1, 2, 3, 4, 5. 앉았다, 일어났다, 앉을 거야. 그치? 지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셀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하겠지? 첫 번째, 여기 만약에 2가 왔다면, 이렇게. 여기 만약에 3이 왔다면, 이렇게. 여기 만약에 4가 왔다면, 이렇게. 5가 왔다면, 이렇게. 이게 너무 많아요. 그치? 그 뒤에 처리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만약에 2가 왔다면,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는 1이랑, 누구? 3이랑, 누구? 4랑, 누구? 5까지 다 가능하네. 맞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이었다면 1, 2 썼잖아? 뒤에다 3, 4, 5 나열해야 돼요. 그지? 1, 2 썼으니까 3, 4, 5 나열하는 경우는 여기 4 올 수 있고 여기 5 올 수 있어요. 여기 1, 2, 4 나열됐으니까 3, 5 나열하는 건데 5, 3 하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알아차렸고 여기는 3, 4 나열하는 거니까 3, 4밖에 안 돼요. 하나 또 찾았다. 됐지? 얘 갈 거야. 얘는 2, 3 썼으니까 1, 4, 5 남았어요. 그지? 1, 4, 5 남았다. 3, 4, 5. 1, 4, 5 남았어요. 1, 4, 5 남았어. 4, 그리고 5. 이렇게 해볼까? 1 썼어. 그럼 4, 5 남았잖아? 여기다 5, 4 쓰면 돼요. 이렇게. 다시, 여기 4 하면은, 뭐 남았냐? 1, 5 남았잖아? 5, 1 쓰면 돼요. 하나 더 찾았지. 5 쓰면은 1, 4 남았잖아? 1, 4 이렇게 된다. 맞지? 여기까지 이거 찾았어. 나머지는 이제 안 찾습니다. 안 찾아도 되거든. 4고, 5가 있어. 안 찾아도 돼요. 이제 상황이 있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너무 많지 않을까? 지금 겨우 분류 하나 안에 2개 찾았는데 이렇게 많잖아. 그지? 다 찾기 너무 어려워. 얘 봐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3, 4, 5를 여기 나열하는 거네? 그치? 똑같은 숫자를 나열하는 거야. 여기다 뭐 나열하는 경우를 센 거냐면, 3, 4, 5를 나열하는 경우를 센 거예요. 맞지? 똑같은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는 2개네. 그치? 근데 밑에는, 여기는, 누구 나열했어? 1, 4, 5 나열했지, 그치? 같은 숫자 2개랑 다른 숫자 하나 나열한 게 3개야. 그럼 다시 여기는, 누구 나열하지? 2, 4 썼으니까 1, 3, 5 나열하지, 그치? 같은 숫자 2개랑 다른 숫자 하나 나열한 거잖아, 그치? 그럼 몇 개야, 여기는? 3개야. 얘랑 똑같이. 여기는 누구 나열해요? 1, 3, 4. 그치? 같은 숫자 2개랑 다른 숫자 하나 나열한 거 몇 개야? 3개야, 3개, 이렇게.
그렇지? 요까지 샥 봤더니 몇 개야?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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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야, 11개. 이렇게? 그럼 다시 갑니다. 다시. 여기 2를 써서 뒤에다가 누구를 나열했더니 1, 3, 4, 5를 나열했더니 같은 숫자 3개랑 다른 숫자 하나를 나열했더니 경우가 11개였대.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 3을 써서 여기다 누구를 1, 2, 4, 5를 나열할 건데 같은 숫자 3개랑 다른 숫자 하나를 나열한 거니까 경우가 몇 개야? 얘도 11개야. 그치? 여기도 똑같이 4 썼으니까 여기다 누구 써요? 1, 2, 3, 5 같은 숫자 3개랑 다른 숫자 하나 나열한 거니까 몇 개야? 11개야. 얘도 역시 11개야. 똑같은 상황이지? 그래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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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총 개수가 44개입니다.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완료하겠지? NCR이라고 합니다. 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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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 NCR이에요. 일단 중요한 건 한국말 풀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럼 조합은 그 베이스가 되는 원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얘도 딸리는 사건이야. 얘가 베이스야. 고유 업칙이지, 그치? NCR이라는 거 한국말로 풀었을 때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까지가 NCR이야. 그치? 이거 어렵게 안 할 테니까 좀 심플하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 1, 2, 3이 있어요. 1, 2, 3이 있는데 1, 2, 3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한번 해볼 거야. 그치? 2개를 뽑는 거야. 뽑는 거. 나열 안 해요. 1, 2, 2, 1 똑같은 거야. 알겠지?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해볼까? 라고 하면은 몇 개가 있어요? 1, 2 하나, 또 1, 3 하나, 또 2, 3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있어요. 요 3가지 경우가 뭐냐면 서로 한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요. 그럼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원리는 딸린 사건으로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순열부터 시작합니다. 순열부터. 한번 가볼게. 1, 2, 3이 있는데 서로는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면은 첫 번째 1, 2가 있겠지? 또 2, 1도 있고요. 또 1, 3이 있겠지? 또 3, 1도 있고요. 또 2, 3이 있겠지? 또 3, 2도 있어. 이렇게. 총 6개가 있는 거지. 얘가 서로 3개에서 얘는 3개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치? 근데 얘를 단순하게 뽑아서 나열하는 거 말고 뽑기만 한다면은 요 2개가 하나겠지. 또 뽑기만 하면 요 2개가 하나겠지? 뽑기만 하면 요 2개가 하나겠지. 그치? 그래서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가 요만큼이니까 그 나열하는 이 팩토리얼만큼을 하나로 보면은 얘가 뽑는 거네. 그치? 그래서 이 팩토리얼만큼의 개수만큼을 하나로 보면은 얘가 뽑는 경우의 수겠다.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3C가 됩니다. 얘가 첫 번째 원리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보면 어렵지. 같은 걸 하나로 간주해.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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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심플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지금 여기 밑에다가 그대로 NPR에 대한 정의를 한번 써보면은 NPR 요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나열하면은 얘가 NPR이잖아, 그치? 그래서 C랑 P 사이의 관계야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NPR이 뭐라고 했지? NPR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그 다음에 뽑은 거를 나열까지 하는 게 NPR이야, 그치? 그러면은 서로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그 R개를 나열하면은 얘가 NPR이네. 맞지? 그거를 선생님 요걸 어떻게 써는 거냐면 R 팩토리얼로 나눠서
NCR이라고 하는 게 R 팩토리얼 분의 NPR이야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알겠지? 기본 원리는 머릿속에 잘 이게 이해를 하고 가자면은 요게 원래는 더 맞습니다. 이렇게 얘도 약속이나 이제 정의나 이런 걸 간단하게 볼 건데 조합은 다 끝났어. 개념 끝. 심플하게 하자. 다시 이제 요거에 의해서 뭐 계산법 그딴 거 좀 이따 하고 요거에 의해서 그치? 수학적 표현 한번 해볼 거야. 당연히 지금 못 외웠을 테니까 NPR이라는 걸 아까 전에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한 게 NPR이었잖아, 그치? 그럼 수학적 표현을 봤을 때는 수학적 표현이에요. 수학적 표현을 봤을 때는 NCR이라고 한 얘가 얘가 분자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R 팩토리얼에다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NCR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다.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선생님 연산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연산은 얘를 이용해서 합니다. 얘가 연산이에요, 연산. 이렇게 선생님 몇 개 써보고 연산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연산 한번 봐볼게요. 5C3이라고 해요. 얘는 뭐냐면 5P3 요거를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지. 그렇지? 그 5P3이니 5C3은 5P3 분자. 그 5부터 몇 개 곱하는 거야, 분자에는. 3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분모는 3팩토리얼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거 팩토리얼이야. 그렇지? 다시 얘기해서 얘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지. 몇 개를? 3개를. 그치? 그래서 얘는 3, 2, 1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3이면은 분자도 숫자가 3개 쓰이고 분모도 숫자가 3개 쓰이네. 그치? 그럼 여기가 2면은 분모도 2팩토리니까 2개 쓰이고 5P니까 이거 2개 쓰이겠다. 근데 시작하는 데가 분자는 요거부터고 분모는 요거부터야. 그럼 다시 해볼까? 7, C4예요. 4개씩 곱하면 되는데 분자는 7부터 4개를 곱합니다. 이렇게. 분모는 4부터 4개를 곱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조합에 대한 연산 방법이다.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일단 뭐 계속 해봐야죠. 조합에 대한 거는 뭐 그닥 엄청 어렵고 그러지 않잖아, 그렇지? 수능과 연갈해서 조합이라는 걸 배우는 거고 당연히 보면은 뽑는 게 더 먼저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게 그 다음일 것 같은데 얘가 먼저고 이 역순으로 배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조합을 정의하는 게 순열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됐지? 그럼 다시 계속 가볼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주머니에 과자가 5개가 있어. 이렇게. 일단 기본 문제로 한번 적용. 이제 민정이가 여기서 과자를 집어갈 거야, 민정아. 과자 3개를 집어가는 설하는 경우가 몇 개게? 3개. 뭐 적어? 설한 5개 중에 설하는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아니 5C3이라고 하는 거지. 설한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5C3이다. 그치. 그거 아니지. 뽑아서 갖고 갈 거잖아, 그치? 다시. 여기서 이제, 용현이가 과자를 2개 뽑을 거야. 그러면은 경우에서 5C2라고 되지 않을까? 이거예요. 그치? 기본 유형 연습 한번 해본 거고, 다시 또 가요. 이 과자 보따리가 이렇게 있어요. 과자가, 과자 1, 과자 2, 과자 3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직접 한번 써볼 거야. 여기에서 과자를 민정이가 2개 뽑아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개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얼마야? 3C2라고 하는 거지, 그치? 맞지? 요거를 경우를 한번 다 써볼까? 누가 있어? 1, 2. 이렇게? 또 1, 3, 또 2, 3에서 3가지야, 3가지. 근데 잘 보면은 2개를 민정이가 뽑아가잖아? 그 남는 걸 수연이가 먹는단 말이야. 참을 수 없습니다. 1, 2를 뽑아갔어. 그럼 수연이는 뭘 먹어요? 3을 먹겠지. 1, 3 뽑아가면 수연이 2를 먹어. 2, 3 뽑아가면 수연이 1을 먹어요. 근데 요거는 잘 보면은 얘는
서른 세 개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 아니야, 이거는? 이게 33가지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랑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33개가 있었다 하면은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나 뽑고 남겨지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똑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과자가 저기 있는 3개가 아니라 이렇게 4개가 있어도 4개가 있어도 여기에서 과자를 뽑는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4C3인데 3개를 뽑고 남겨놓는 서로 다른 모양이나 3개를 뽑는 모양이 무조건 똑같겠네, 경우의 수가. 그래서 뭐랑 똑같아요, 이거는? 4C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다. 뽑는 거나 뽑고 남겨지는 경우나 똑같아요. 다시 해봐? 왜? 이게 안 됐어, 이거? 위에 거 됐어? 뽑아, 2개를 뽑아. 세 개 남은 거예요. 네. 2개를 봐봐. 이건 그냥 우선순위라 생각하면 돼. 2개 우선순위. 민정이가 먼저 뽑을 거야. 민정이가 2개를 어쨌든 먹을 건데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가 있잖아. 근데 그 남는 건 수연이가 먹어. 이렇게 3가지가 있겠지, 경우가. 근데 뽑는 것만큼. 근데 이번에는 수연이가 먼저 뽑아. 수연이 하나만 먹는데. 그래서 하나만 먹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3개가 있겠지? 그리고 민정이는 그 남겨진 2개를 먹을 거니까 이렇게 경우가 3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2개를 먼저 뽑든 1개를 먼저 뽑든 뽑는 거나 남겨지는 경우가 서로 하는 경우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 뽑든 2개 뽑든 경우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4개가 있으니까 3개를 뽑든 하나가 남겨지든 경우가 똑같다고, 서로 하는 모양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면은 용현아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다 좀 53이 뭐랑 똑같냐면 35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3개를 뽑아가고 남는 2개의 서로 다른 모양이랑 똑같다고.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은 3개를 뽑는 거나 남겨진 2개의 서로 다른 모양이나 경우의 수가 똑같구나. 이렇게? 그럼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n개에서 누군가 r개를 뽑아가고 n-r개를 뽑아가는 남는 애들 다 뽑아가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nc n이 한번 어렵나? 10c 7이랑 10c 뭐랑 똑같을까요? 3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된 거야. 다시 해볼게. 다시 nc r 플러스 2랑 nc 뭐랑 똑같을까? 얘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더. 어쨌든 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아무리 많아봤자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를 세는 거야, 그치? 맞지? r개를 뽑는 거야? 그럼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2c 3이야, 이런 거는. 안 되지, 그치? 2개가 있는데 3개를 어떻게 뽑아? 이게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수치가 없어. 그럼 2c-1은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든 저렇게 정의되어 있든 똑같이 얘가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애는 자연수, 그치? 아닐걸? 여기 있는 애는 뭐 해야 돼? 자연수? 아닐걸? 0 포함 자연수면 돼. 의미 아닌 정수면 된다. 고? 그치? 그리고 어떤 관계도 만족해야 되냐면 n값과 r값 사이 관계로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것도 만족해야 됩니다. 까지 기억해두면 되겠다. 이게 일단 선생님 유형이나 그런 거 설명 안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표현하는 것들만 일단 얘기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야, 근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저 1100 쌤이야, 쌤 프린트 1132번 한번 봐볼까? 모릅니다. 다 끝나고 선생님 읽어줄게요. 332번 14C R 제곱 14C
R 제곱하고요. 14C R 플러스 2가 똑같다. 얘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거야.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14 마이너스 I 제곱이 14 마이너스 I 제곱이 R 플러스 2나가요. 또. I 제곱이 13보다 작아요. 또. 계속 얘기해. R 플러스 2가 어. 0보다 커. 그렇지, 또. 기본적인 걸 빼놓고 어려운 것만 얘기를. R제곱. 얘기해. 아니, 이것도 R제곱이 R 플러스랑 똑같은 거야. 이거 얘기한 거야? 이거 얘기 안 써. 14 마이너스 R제곱이랑 똑같다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성립하나 다 성립하나? 안 해. 정리해봐야 돼. 아마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가 0이잖아, 그치? 이걸 만족한 R 값이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이랑 2가 있어요, 이렇게. 얘 똑같이 정리. R제곱 플러스 R에다가 마이너스 12가 0이야. 이거 만족하는 R 값은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4랑 3이 있습니다, 이거 그렇지? R이 마이너스 1 돼요? 안 돼요? 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야. 2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돼. 마이너스 4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얘 음수 얘는 16이잖아. 안 돼. 3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정도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막 굳이 고려하면서 할 필요 없고 찾은 다음에 이거 돼? 이거 안 돼? 이거 되네?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지?